정부가 내놓은 6.2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채찍보다 당근이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 주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서 신규 분양을 늘려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그리고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건데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과 또 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 부동산 대책. 그동안에 8.2 대책, 네. 11.3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첫 대책 6.21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시장이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거나 네. 아니면 급락할 때 이런 좀 비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대책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좀 부동산 시장 조용하잖아요. 이번 대책의 주제가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입니다. 1회뿐인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8월 만기가 되면서 8월 달에 네. 전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좀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임대차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까? 그동안 대책을 보면 채찍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대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한테 당근을 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당근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임대인에 대한 당근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나왔는데요. 전세, 월세 계약을 5% 이내로 올리는 그 네.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양도세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생 임대인이라는 게 네. 이제 계약할 때 그렇죠. 5% 5% 이내로,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호랑이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이제 같은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 떡 몇 번 주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10일에 떡을 한번 줬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9억 이하 그 임대인에 대해서는 안 올리는 사람한테 양도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을 빼주었는데 네. 호랑이가 떡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했나 봅니다. 효과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떡을 2개 주면서 네. 2년 실거주 요건을 다 빼주겠다. 그리고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2년 거주 요건을 빼주겠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네. 비과세는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예. 12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세가 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도 이번에 빼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 이내로 이제 임대료를 네. 올리는 그런 착한 임대인들. 착한 한테 뭔가 임대인한테? 칭찬 스티커를 하나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네. 양도세 비과세 해주려면 그 2년을 이제 실거주해야 되는데 실거주를 해야 안 되는데 해도 거주하지 된다.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건 1주택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주택자는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떡 하나 줄 때에는 1주택자만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주택으로 확대하긴 했는데 네. 떡을 반 개만 줬습니다. 모든 다주택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1주택으로 될 계획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 처분 조건으로 팔고 1주택이 될 사람한테만 거주 요건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주택자들 중에서 기존 집 다 처분하고 뭔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그런 분들만 뭐 이런 상생 임대인 제도에 동참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보고요. 나는 팔 생각이 없어. 다주택을 계속 가지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조금 아쉽다면 그런 점도 좀 보완을 해서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되 이번에는 2년 동안 안 올리면 2년을 주잖아요. 네. 차라리 2+2를 해서 4년 동안 안 올리면 2년 혜택을 준 다음에 다주택자들한테도 네. 좀 범위를 넓혀줬더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생 임대인 혜택은 어느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미 작년 12월 10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급 소급을 해서 적용이요? 네. 작년 12월 10일부터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면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한테 당근을 주면서 그 낙수 효과가 이제 임차인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네네. 어떻게 보면 임차인은 좀 간접적인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데 네. 이런 세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주는 건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 전세 담보 대출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서민들한테 주는 정책금리 대출이 버팀목 대출이거든요. 네.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기존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보증금이 3억 원,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 4억 5천에 대출 한도 1억 8천까지 늘려졌고요. 지방도 2억에 8천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2억 5천에 대출 한도 1억 2천까지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이 대출 이자라는데 이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자가 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정책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뭐 3%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요즘 네. 4%가 나오는데 버팀목 대출은 2%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뭐 전세 비중보다 월세 비중이 더 많아졌다. 뭐 이런 뉴스 저희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월세 사는 분들 위한 혜택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월세 세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혜택을 줬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요. 12%에서 15%로 세액공제 혜택을 줬고요.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역시 이제 청약이잖아요. 네. 근데 청약이 좋은 게 이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의 분양가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네. 근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분양가 폐지한다 만다 말이 많았잖아요. 폐지한다 말이 많았는데요. 폐지까지는 아니고요. 개편을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게 되면 네. 여기 나오시죠?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뭐 손실보상, 건축비 상승,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주겠다. 필요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반영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네. 필요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고요. 건축비, 자재비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15% 이상 오르면 올릴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정기적으로도 올려주겠다. 그리고 허그가 고분양가 산정하는 것도 좀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허그라는 대책. 거는 그 주택보증공사인데 네. 보증공사가 이제 그 분양가 예. 보증을 해줘야만 이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좀 낮춰라. 건설회사들은 올리겠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봐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가 나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하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네.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한 네. 1.5%에서 4%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뭐 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까? 네네. 근데 요즘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분양가까지 올리면 청약을 받아서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네.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뭐 대출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민은 더 깊어지고 요즘 주택시장 분위기도 예전처럼 같지 않고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주택 스트레스가 더 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 좀 어떻게 보세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공급 확대의 포커스가 네. 뭐 정부가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임대사업자 또 다주택자 건설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려는 것 같은 요거 약간 그런 소극적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도 받거든요. 맞습니다. 민간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에는 공급을 좀 늘려주겠다. 자꾸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올려줄 테니까 공급을 늘려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중에 뭐 취득세라든지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도 좀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집을 사려는 분들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